고생과 안녕하세요, 김PT입니다. 오늘은 대불장의 시나리오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요즘 시장에 핫하게 돌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얼추는 아실 테니까 설명상 편의상 USDT라고 칭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본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1달러를 테더사에 주면 그들은 1USDT, 그 달러를 기반으로 1USDT를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대1 교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미국 그 근본이제 아시죠? 네. 자, 테더사, 서클사, 뭐 테더사든 서클사든 등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걸 기반으로 운영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대신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1달러, 교환 후에 이 1달러를 이들은 다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우리 퍼드를 생성하게 됐었죠. 다들 뭐 크립토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더사는 시중에 도는 테더를 달러로 바꿔줄 만큼 준비금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꼼꼼하게 정기적으로 이제 감사를 항상 받고 있는 중이었기에 그때마다 퍼드를 잘 넘기게 되었죠. 사실 이들이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제 준비금은 미국채를 구매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현재 테더사나 서클사가 갖고 있는 이 단기 미국채는 이미 중국에 갖고 있는 미국채의 보유량을 넘어섰다라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면서 점점 탄탄한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본이제 시행착오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밑그림을 잘 짜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안이죠. 트럼프 재단도 역시나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법안을 가져왔을 때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대략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통화량을 약간 뻥튀기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충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굵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 1달러를 갖고 있어요. 이 1달러를 이제 테더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테더사는 이 친구에게 1USDT를 주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건 1대1 교환이 됩니다. 어쨌든 크립토판에 1달러가 돌게 되겠죠. 그리고 이 B회사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무언가 또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니어스 법안이 발동이 됩니다. 스테이블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대다수 미국채를 보유해야 된다. 높은 확률의 미국채를 보유해야 된다. 높은 비중의 미국채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C라는 곳에서 이제 1달러를 다시 주게 되고 그만큼의 국채를 사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친구한테 받았던 1달러는 C한테 나가게 되고 국채가 다시 B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럼 결국엔 B가 국채를 갖고 있게 되고 이 1달러는 다시 C에게 돌아가고 얘가 또 다시 어딘가에 이 돈을 뿌리게 되겠죠. 얘도 이 1USDT가 어딘가에 뿌려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1USDT도 세상에 돌고 1달러도 세상에 돌고, 약간 호텔 경제학 비즈니스 이런 비스무리한 구조이기는 한데, 결과론적으로 B 회사가 갖고 있는 이 B 회사는 미국채를 샀고, 이건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테더사, 서클사가 이미 엄청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들의 주 수입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스테이블 발행사들이 생긴다면 이들 역시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채의 금리가 이제 상방 압박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상방 압박을 내린다는 뜻인 거죠. 더불어 금리도 점점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밑바탕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를 내린다면 미국이 지불하는 이 이자에 대한 그 압박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파월에게 계속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거니까요. 결국에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이렇게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도 해방이 되는 거죠. 왜? 약간 쫄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 미국채 팔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것에도 이제 이 미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판의 통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BTC 마켓도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 매매 역시도 뭐 BTC를 기반으로 했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우리 테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 풀리는 테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라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겠죠. 현재 OKX에서 혹은 각각 이제 좀 큰 거래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더 스테이킹 이율은 OKX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입니다. 고정 5%에 이제 여기에 뭐 보너스 해가지고 조금 더 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불장으로 넘어간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5% 이거 연이율인데 이 이율이 테더 스테이킹 이율이 뭐 40%를 훌쩍 넘어가는 이율도 봤습니다. 더불어 이 이자도 실시간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은근히 개꿀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크립토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디파이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니어스 법안 나오면서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화두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새 차트 보면은 뭐 에이브 있잖아요. 에이브도 디파이의 하나인데 에이브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이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크립토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고 저는 현물 ETF도 현물 ETF지만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크립토판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이 크립토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테더든 서클이든 새롭게 떠오를 신흥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 미국채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결국엔 1달러와 패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디파이로 돈을 굴리든 BTC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든 결국엔 크립토 정책의 방점을 트럼프가 찍게 되는 것이죠.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결국엔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얼만큼 트럼프가 해죄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이미 할 때부터 나는 크립토 미국을 크립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가 가져올 해죄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지금 기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을 거의 동일선상에 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크립토판에서 달러가 미치는 달러에 대한 입지도가 매우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서 언급을 했듯 이제 근본이제 마냥 먹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은 늘 그렇듯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큰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기거든요. 루나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미국체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과정을 극도하게 이제 그런 확률을 낮춰주기는 하겠지만 매번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할 때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늘 화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약간은 조심해야 되고 결국엔 금본위제 같은 이슈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야기만 들어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아까 그림으로도 얘기했지만 A가 주고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을 삭제시킨 채로 주고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부 감사나 혹은 이제 크립토라는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 진짜 적용이 된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잡음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엄청난 훈풍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글쎄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게 문제이기는 하죠. 조심해야 하는 관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쟁으로 시장이 뒤숭숭하고 여러 정책들로 뒤숭숭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코인 85%를 보유 중인 상태인 거죠. 매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듯 남은 거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되니까 상승을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